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축구를 하시던 중에 불행히도 발목이 꺾이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셨던 피보험자분의 보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경 피보험자분께서는 주말을 이용해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축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게 되셨고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주말인 관계로 일단 자택으로 복귀를 하시게 되었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발목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음날 바로 인근 병원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 촬영 후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아킬레스건 봉합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약 2주간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통원 치료를 통해 경과 관찰을 지켜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분께서는 회사 업무가 바빠서 자주 병원에는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약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우측 발목에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후유장애 보상 사례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의 블로그에 아킬레스건 파열 후유장애 보상 사례의 글을 보시게 된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피보험자분에게 사고 내용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듣게 되었고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분의 우측 발목이 위아래 좌우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수행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신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셨고 저는 피보험자분의 병원 서류와 후유장애 진단서를 토대로 피보험자분께서 가입하신 개인보험 3곳과 회사의 단체보험 1곳에 총 4군데의 보험사에 각각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각 보험사들은 현장조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 각 조사자들에게 최대한 협조할 테니 업무상 바쁜 피보험자에게 면담이나 혈의협조 관계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사자들에게 제가 갖고 있던 병원 자료나 각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피보험자분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 중 한 곳은 이미 보험계약이 만료된 곳이었는데 이 보험사는 사실 사고 처리 진행이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절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 의료자문은 필수로 진행해야 된다며 피보험자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보험자분의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실시하게 되었고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결과를 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상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유착은 있으나 이는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면 운동 각도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운동 제한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약간의 장애에 해당한다며 본인들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험사 측에 몇 차례 추가적인 소견과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와 피보험자분께서는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2분의 1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협의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한 곳의 보험사와 의료자문 결과로 진행하다 보니 나머지 3군데의 보험사에 의료자문 결과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곳의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서 각각 5%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마지막까지 남은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의료자문을 실시하거나 동시감정을 하지 않는다면 타사의 의료자문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결국 피보험자분께서 마지막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한시장애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4곳의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분께서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후유장애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한시 장애가 적용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까탈스러운 보험사와 의료자문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어렵게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해당 의료자문 결과를 통해서 다른 보험사들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피보험자분께서는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면서 복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잘 마무리되어 저 또한 매우 뿌듯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자주 파열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추후 본인의 발목 운동 상태를 점검하신 후 꼭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